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우하영 교수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을 맞아가지고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제 발제 제목은 이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롭테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가격 추전에 관한 연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상에 제가 알기로는 50분부터 시작인데 조금 일찍 발제를 시작하게 돼가지고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뛰어와가지고 좀 숨이 헐떡거리거든요. 자, 뭐 일단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은 넘어가고 이제 프롭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청중들 분이나 아니면 유튜브 상에서 참여자들 분들께서는 프롭테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다만 이제 프롭테크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약간 모호한 감이 있는데, 사실 뭐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의 약자죠, 프롭테크가.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는 결국은 이제 부동산 산업과 관계돼 가지고 전 사이클에 있어 가지고 이런 IoT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근래 4차 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첨단화된 기술들이 융합이 된 영역을 프로퍼티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프롭테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퍼블릭 헬스나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뭐 헬스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 쪽에서는 트래블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부동산 분야에서는 그냥 프롭테크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부동산 분야에서의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부동산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MLS라고 불리는 멀티 리스팅 서비스라고 하는 단순히 정보 탐색이나 여기 거래가가 얼마다라는 일방적인 이러한 정보들의 나열이었는데, 근래에 이제 뭐 빅데이터나 AI나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 탐색에서부터 물건을 찾고, 여기 이제 직방 대표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이제는 이제 거래까지 하죠. 이제 중개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파이낸싱이나 아니면 론이라든지,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를 꾸민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PM 분야,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관리 분야에까지 이런 모든 기술들이 이제 지금 융합이 되어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러한 프롭테크 기업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롭테크 포럼에 이제 자료들을 인용을 하는 걸 보면은 거기 많은 재밌는 자료들이 있는데, 저희 올해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60여 개의 프롭테크 업체들이 지금 프롭테크 포럼에 지금 회원사로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재밌는 리포트 중에 하나는 이러한 수많은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제 뭐 성숙한 기업들의 서비스 종류들을 이제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히 나열을 하고 싶지만 일단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근데 이제 그 분야에서 사실 제가 이제 예의주시했던 분야는 아마 밸류에이션, AVM 분야입니다. 이제 오토메이티드 밸류에이션 머신이라고 불리는 자동화 평가 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그 외의 분야는 사실 이제 우리 저의 도시계획 내에서도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저 분야를 이제 흥미롭게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프로테크 기업에서 근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AVM이나 이러한 분야에서는 뭐 빅밸류나, 여기 또 이제 부장님께서도 와 계시죠. 빅밸류, 밸류맵, 뭐 그다음에 공간의 가치 등. 그다음에 이제 또 유니크한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이제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런 쉐어드 하우징, 공유주택에 관한 서비스들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코티에이블, 지금은 이제 주춤하지만 우주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까지도 이제 사업 영역을, 수익 모델을 확정해 나가고 있는, 여기 이제 직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마 여기 2030 세대라고 하면 옛날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MZ 세대,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 뭐 오늘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앱도 굉장히 친숙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전 영역이 사실은 프롭테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인제 제가 처음에 인제 연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연구 주제를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는 인제 공간의 가치 서비스가 베타 서비스를 했을 때 사실 조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하얀색으로, 아마 하얀색으로 추적이 됩니다, 안 보여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가격들은 인제 이들의 AVM 머신으로 학습을 시킨 프레딕션, 예측가이고요. 그 아래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인제 실거래가입니다.
물론 이제 AVM의 정확도가 중요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빅밸류나 공간의 가치나 굉장히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의 에러만 있어도 100억이면 5억이거든요. 1000억이면 50억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차이가 왜 나게 될까라는 거에서 이제 사실 리서치 퀘스천을 시작을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 뒤에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요새 수익 모델을 구축을 해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죠. 소위 속된 말로 R스퀘어라는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사실 이런 많은 프롭테크 기업, 특히 인제 밸류에이션 기업들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된 곳에 제스티메이트라는 게 있죠. 인제 미국의 사실은 MLS 서비스 업체였습니다. 진로우닷컴이라고. 근데 인제 이러한 가치 평가 모델을 빨리 적용을 해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제스티메이트 앱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낮은 에러율을 인제 쪼끔 어떻게 보면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낮은 에러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뭐 20%의 에러 베리에이션을 포함할 때 에러 텀을, 그러니까 구간을 정했을 때 우리의 정확도는 70%, 그러니까 5%의 구간을 정했을 때 20%까지 확대를 하면은 거의 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레딕션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인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예를 들면 주택의 구조적인 특성들, 방이 몇 개인지, 에이커가 몇 에이커인지 등등의 세부 특성들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R스퀘어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아마 수익 모델을 잘 만든 이유는 제 인제 추정으로는 아마 기본이 되는 데이터, 여기 보면 인제 문구로 써 있죠. 직접 전수조사한 건물 정보 16만 건. 그러니까 사실은 인제 AI도 좋고 머신러닝, 딥러닝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분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데이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의 구득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발품을 팔아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럼 이런 내용들 사이에서 저는 인제 사실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동산 가치 추정을 하는데 과연 인제 이런 민간 기업, 그쪽에서 사실 인제 민간 기업에서 어떻게 모형을 학습을 시키고 어떠한 피처들을 샀는지 사실 공개는 안 하죠, 본인들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인제 문득 든 생각은, 그럼 학계에서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가치 추정 모델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히더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74년도에 로젠이라는 학자분이 사실은 그 가치를 정립한 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활용이 되죠. 근데 인제 뭐 대단하게 헤더닉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멀티플 리그레션이죠.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그 로젠이 인제 3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합니다. 스트럭처 캐릭터리스틱, 네이버후드 캐릭터리스틱, 로케이셔널 캐릭터리스틱. 즉 뭐 그 건물의 구조적 특성, 그다음에 생활권 특성, 위치 특성, 이 3 개로 가치가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인제 중요한 거는 많은 부분 인제 구조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제 경험상 그 모형을 활용하다 보면은 구조적인 특성만으로도 사실 설명력이 50% 이상을 설명하고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인제 그거를 통제한 이후에도 그러한 생활권 환경이나 위치적 특성도 유의미한 효과를 많이 보인다는 것들은 인제 선행 연구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인제 결론은 이 AVM을 한번 추정을 해볼 건데 이 로젠의 히더닉 프라이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인제 대상지는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야 될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데이터죠, 빅데이터. 사실 그 데이터라는 게 구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국토부에 인제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주택 같은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지오 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여기 계신 이재순 교수님께 제가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죠. 인제 "프로테크 기업과 쪼끔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성공리에 인제 밸류맵이라고 불리는 밸류 업 시스템즈와 저희 연구실이 인제 MOU를 맺게 됩니다. 덕분에 인제 10 년치의 단독주택, 서울 시내 단독주택, 그리고 인제 상업용 부동산 에 대한 모든 실거래가 자료를 저희가 인제 구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제 연구의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중요한 거는 인제 저는 어쨌든 연구자이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쓰이던 모형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적인 측면에서 이런 환경 요소에서 쪼끔 더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역세권이다, 공원이 가깝다 등등 인제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있고요. 인제 보행 환경 특성, 즉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주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은 딥러닝 모형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추정가를 통해 가지고 AVM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뭐 데이터도 구했고 뭐 인제 준비도 됐다 해서 인제 2021 년도 인제 교내 연구 과제로 이제 펀드를 받아 가지고 인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돈을 줘야 시작하죠, 역시 데이터가 있더라도. 네. 일단은 쪼끔 뭐 보링할 수 있겠지만은 좀 학문적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네이버드 워커빌리티라고 하는데요. 보행력. 사실 인제 미국에서는 1990 년대 말부터 도시계획 부동산 분야와 이 퍼블릭 헬스 공중보건 분야 간에 굉장히 협업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인제 사실 이 보행 친화적 환경의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연구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건강, 예를 들면 비만을 줄이고 크로니컬 디시즈 만성 질환도 줄이고 멘탈 헬스도 좋아지고 또한 사람들 간에 인제 걷기 좋아지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유대감도 강해지고 센스 오브 커뮤니티도 좋아지고 그리고 대기질도 좋아지고 이런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러한 보행 환경 특성을 어떻게 추정을 해 왔냐면은 3D라고 불리는 다이버시티 덴시티 디자인이라는 굉장히 생활권 내의 거시적인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이 피처들을 인제 대변을 합니다. 물론 인제 워크스코어닷컴이라는 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도 어떠한 가로 환경의 보행 환경의 질을 나타내기보다는 accessibility 접근성, 거리 기반의 인제 가중치 모형이기 때문에 접근성을 인제 대변하는 자료이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인제 결론은 이러한 보행 친화적인 환경이 주변 부동산 가격에 자본화돼서 나타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자본화된다면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인제 여기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구했고 인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처음 어떤 연구를 먼저 할까? 상업용 부동산을 먼저 할까? 주거용 부동산을 먼저 할까? 첫 번째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을 인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보는 연구들이 많이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데이터 구득의 한계 때문에 사실 많은 연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가설 중에 하나가 이러한 보행 친화적 환경의 효과가 상업용 부동산에 보다 센서티브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에 예를 들면 보행 친화적 환경을 주변에 갖추고 있다면 아마도 페데스트리안 볼륨 어떠한 유동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가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난 인구들은 결국은 그 상업 시설들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 수요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상업용 부동산 연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제 제자가 올해 인제 초에 논문으로 쓰고 나왔고 작년에 국토학회에서 인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쪼끔 광고를 드리면 단독주택과 관계된 거는 저희 동대학교 같은 교수님과 협업을 해서 지금 다른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션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히더닉 프라이스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시간상 지금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인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했고요. 2018 년부터 19년 3 개년도에 8,000여 건의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데이터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10 년치를 받기는 했지만 10 년이란 기간은 이러한 건조 환경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기에는 너무 충분한 시간이라 가지고 그거를 쪼끔 제한하기 위해 3 개년도 풀드 크로스 섹션이라는 모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물론 인제 20년, 21년, 20 년까지 데이터가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약간 좀 불확실성 때문에 인제 코로나 전인 2019 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 스트럭처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불리는 헤도닉 프레임워크에서 구조 특성, 굉장히 질 높은 정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구조 특성을 다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인제 보행 친화적 환경이라는 환경 특성에는 크게 3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 쓰이는 아까 매크로한 레벨에서의 생활권 특성 3D 기반의 아까 말씀을 드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 변수겠죠. 인제 딥러닝을 활용을 통해 가지고 스트리트스케이프라고 불리는 가로 보행 환경을 메저를 합니다. 그거를 포함을 시켰고 마지막으로는 양겔의 이론에 나오죠. 인제 퍼스트 플로어 유즈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의 1층 용도가 새로운 어떠한 커뮤니티 스페이스를 형성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보행을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물의 1층 용도를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변수들로는 물론 3개년이기 때문에 세 개의 그러니까 두 덤이니까 뭐 어쨌든 두 개죠. 두 개의 이어 인디케이터를 넣고 그다음에 분기별 1, 2, 3, 4분기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로케이셔널 캐릭터리스틱도 넣었죠. 어디 있고 이제 CBD까지의 거리, 공원까지의 거리도 포함을 시켰고, 전통적으로 모델에서 이제 스페이셜 오더 코릴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공간 자기 상관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제 각 XY 코디네이트 그 물건에 위도와 경도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의미상으로는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CBD에 스탠다이드해서 넣거든요. 그 의미는 미국은 이제 생태학적으로 중심 CBD를 중심으로 바깥으로 스프롤된 형태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XY 좌표를 CBD로 스탠다이즈 시킴으로써 CBD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스탠다이즈 시키진 않았고 그냥 원 좌표들을 넣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서에서 동, 남에서 북까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스페셜 오더 코릴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워커블 캐릭터리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스케일 3D, 그다음에 메소 스케일 중시적 규모의 스트리트스케이프 가로 환경, 그다음에 미시적 규모의 1층 용도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이 부분이겠죠. 이제 그 스트리트스케이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결국은 딥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구글 API를 활용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20m 단위로 모든 가로 파노라마 사진을 저희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약 3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근데 구글 파노라마 사진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엣지 부분에서 이제 왜곡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엣지 부분을 휴먼 필드 오브 뷰라고 불리는 사람 시점으로 커팅을 해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외곽부, 엣지 부분에 왜곡이 심한 부분을 제외를 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을 중간 영역을 분석 단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딥러닝 모형들 중에서 시멘트 세그멘테이션 딥러닝 모형 중에서 이제 딥랩 V3라는 구글사에 의해서 개발된 좀 높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활용을 하였고요. 이 활용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사진상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객체들을 얘가 탐지해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매저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세 개의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주얼 그리너리, 즉 뭐냐면 사람의 시점, 눈높이 시점에서 가로 환경의 녹시율을 의미를 합니다. 가로수일 수도 있고 벽면 녹화일 수도 있고 다양한 베지테이션들을 비율을 의미합니다. 오픈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늘 개방감이죠. 근데 이제 이 변수는 조심해야 될 게 개방감이 좋다는 의미는 꼭 역으로 얘기하면 그 주변에 건축물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저밀의 건축물. 그래서 보통은 위호감이라고 불리는 변수와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 반비례 관계입니다. 하늘이 많이 보일수록 너무나 뻥 뚫리기 때문에 이런 위호감이 떨어지는 느낌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브드 사이드웍은 역시 이제 포장된 보도,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상 키 변수에 대해서만 보시면 이제 친숙하죠. 물론 저도 숫자 통계 실수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는 해석할 줄 압니다. 자, 예를 들면 그리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티브 릴레이션십을 갖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주변에 그리너리가 높아질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요. 그다음 페이브드 사이드웍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픈네스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죠. 네거티브하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하늘이 많이 보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이제 위호감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1층 용도가 레스토랑 또는 카페일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형을 또 스트래티피케이션, 계층화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활 인구가 고밀인 지역과 저밀인 하부 시장으로 구분을 해서 두 개의 모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밀 하부 시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스트리트스케이프 요인이 아주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밀도와 관계된 오픈니스 변수만이 유의미하였고요, 통계적으로. 반면에 이제 로우 덴시티, 이제 저밀의 하부 시장에서는 그리너리와 페이브드 사이드웍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키 변수들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이제 통계 모형이고요. 이제 머신러닝으로 한번 학습을 시켜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개 모형을 썼는데요.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리스트, 그다음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그다음에 XG 부스팅.
이제 익스트림리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라고 불리는 학습을 시켰고, 지금 인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파란색의 의미는 인제 X축이 실제 가격입니다. 부동산 실제 가격. Y는 저희 모형이 추정해낸 가격입니다. 즉 이론상 일렬로 라인 위에 서 있다면 100% 겠죠. 정확히 추정을 한 거니까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그렇기 때문에 인제 가운데 몰릴수록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R 스퀘어도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 XG 부스팅이 거의 9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측력이 뛰어난 모형이라고 저 모형을 기반으로 인제 해석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사실 과거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제 블랙박스라고 불렸죠. 그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학문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게 방향성을 알 수가 없거든요. 얘가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라는 게. 근데 인제 근래는 가능해졌습니다. 인제 샤프 밸류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특정 변수 feature, 예를 들면 여기서 대지 면적이라는 변수를 있을 때와 없을 때 가격 편차, 즉 말하자면 이게 중요도가 떨어진다면 가격 편차가 작겠죠. 그래서 전체 샘플의 평균을 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대지 면적 같은 경우가 굉장히 importance, 중요도가 크게 나오죠. 그리고 인제 우측으로 갈수록 빨간색이라는 의미는 양의 방향이라는 의미고요. 만약 우측으로 갈수록 파란색이면은 음의 방향입니다. 즉 예측한 것과 같이 대지 면적과 연면적이 압도적으로 importance가 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 특성이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커질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죠. 그리고 그 외에 Y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의미하 지금 마이너스로 보이죠. 지금 보면은 인제 강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고요. 뭐 이것도 인제 직관적으로 맞겠죠. 그 외에 인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키 변수들도 보면은 이제 사실 중요도는 낮지만 어쨌든 그러한 방향성들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쪼끔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인제 PDP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partial dependence 플롯인데 이것도 인제 단순합니다. 그 특정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원값으로 쓰고 그 특정 변수, 예를 들면 여기서 대지 면적을 보시면은 일십, 백, 천 제곱미터일 대로 모든 데이터를 바꿔 줍니다. 그러면 인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 가격이 나오겠죠, 상업용 부동산. 걔의 평균을 저기다 찍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보시면은 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과 같이 한 3,000 제곱미터까지는 급격하게 증강하다가 3,000 제곱미터 이후에는 사실 인제 가격의 상승폭이 인제 굉장히 완만합니다. 그다음에 연면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XY 코디네이트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면 X좌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서에서 동을 의미하죠. 인제 강서 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증가를 합니다. 이제 여의도를 기점으로 인제 많이 뛰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남과 북에서는 그 종로를 지남부터는 가격이 인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인제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저희 인제 키 변수인 세 개의 인제 딥러닝 변수를 보면은 스트릿 그리너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을 보여주죠.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은 그 각 해당 값에 대한 그 가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너리가 좋은 쪽과 나쁜 쪽. 아무래도 그리너리가 좋은 쪽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높게 나옵니다. 네, 지금 시간에 굉장히 제가 너무 많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 인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브드 사이드웍 역시도 역시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포장된 보도가 많을수록 주변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는 정의 효과가 있다고,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까 오픈리스는 역의 관계였죠. 소위 말해서 오픈리스라는 게 하늘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주변 건축물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밀보다 고밀로 개발했을 때 주변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뭐 대단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본 연구가. 다만 인제 어쨌든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유니크한 연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인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따가 토론 때 질의응답이 있다면은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